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암까지 치유하는 희망의 힘을 보면서 희망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봅시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하시네요. 한만청 교수예요. 1997년 간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2개월 후에 폐까지 전이됐어요. 소생 가능성 없었어요. 그러나 폐에 있는 전이성 암을 다 없애고 재발 없이 살고 계셔요.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해부해 보면 암이 진행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걸 몰랐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았어요.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희대 교수의 암치료 과정에 대해 볼게요. 처음 1년은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어요. 암세포는 커져갔고 절망과 공포도 커졌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방사선 치료로 걷지 못했어요. 그렇게 몸이 말라가던 시절 밤에 누워있으면 죽은 공포가 찾아왔어요. 중간중간에 암이 자랐나 없었나 검사하는 CT실에 들어가면 무덤 같았다 했어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었던 건 이분의 신앙과 학문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사고 덕분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암세포는 하루 300~400개씩 생겨요. 이상세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이러스, 과로, 스트레스 등이에요. 누구든 암 유전자는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암 환자라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방어군, 즉 면역계가 암세포를 이기고 있을 뿐이에요. 면역계에는 호중구,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등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면역계 킬러세포가 활성화돼요. 뇌와 몸 사이 정보 전달은 전선, 즉 신경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킬러세포에는 신경섬유 대신 리셉터가 있어요. 정보 받아들이는 수화기 같은 거예요. 감정 변화에 따라서 시상하부에서 신경펩티드를 생산해요. 이것이 몸 구석구석까지 퍼지면서 킬러세포, 리셉터와 만나서 뇌가 내보낸 정보가 전달돼요. 뇌가 지금 참 기분 좋고 행복하다, 편안하다 라는 정보를 보내면 리셉터 통해 그 정보 받아들인 킬러세포는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암세포군을 족족 잡아내서 괴사시켜버리죠. 평온하고 행복한 감정, 아름다운 걸 보고 느끼는 감탄, 깔깔거리며 웃는 것, 킬러세포가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정신박약아와 정신질환자에겐 어떤 종류의 암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가 있어요. 정신박약아는 거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 아예 다른 정신적 시스템으로 살기 때문 아닐까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느긋함은 암 예방 필수 요소예요. 암 환자 62%가 암 발생 전에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심약한 마음에 무너지는 신체입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심적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 거죠. 이런 신적 시스템 붕괴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방아쇠가 돼요. 암에 걸리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신체적인 고통, 부작용 등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어찌할 바 모르게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암에 걸리면 감정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폭주하게 돼요. 주체 못할 감정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요. 앞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희망은 암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했어요. 희망을 토대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은 생기와 흥분을 동반하는 쾌적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경로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 두뇌입니다. 도파민의 경로는 뇌간 중뇌의 복측 피계 영역에서 시작해서 변형계의 중적 측자핵, 대뇌피질의 전 전두엽에 이르러요. 하버드 의대 그루프먼 교수예요. 척추 수술 잘못 받아서 19년간 통증에 시달렸죠. 마라톤 중에 디스크 탈출 부상을 입었는데요. 디스크 절제술 받고 깨어나니까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덮쳤어요. 더 무서운 건 두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퇴원 뒤에 요추에 격렬한 통증이 일곤 했죠. 의사는 신경의 손상을 입었기에 해결책이 없다 했어요. 그렇게 19년 동안 제한된 생활을 하던 끝에 한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어쩔 수 없다 그랬냐? 왜 그 말을 믿느냐? 지금껏 고통을 피했기 때문에 당신 삶의 영역은 이렇게 좁게 줄어들었다. 근육 상태는 정상 긴장도 30%에 불과하다. 인대 힘줄도 오래 쓰지 않아서 수축됐다. 척추와 근육, 인대를 사용하면서 힘을 길러라. 보장도 없고 효과가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지만 이분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자 통증이 줄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얻은 이분은 적극 치료해서 1년 뒤에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만큼 회복됐어요. 수술 실패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나면 뇌와 척수의 패턴과 회로가 바뀌어요.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런 회로 배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근육과 인대, 힘줄을 재건하고 근육과 신경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분은 수차례 오진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골스캔 사진을 판독한 의사로부터 암으로 추정된다는 오진을 듣고 잠을 설쳤죠. 손목 통증을 겪으면서 3년간 전문의 6명으로부터 4가지 다른 처방을 듣고 2번 수술을 받은 경험도 있어요. 이분은 모든 환자는 움직이는 관역이라면서 어떤 진단도 완벽치 않다고 말했어요. 의술은 과학과 영혼의 합일이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인 의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환자에게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야 오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료 과실이 의사의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사고의 결함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다시 희망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분은 자신이 아팠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희망이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희망은 인간 경험의 중심이에요. 희망은 마음을 토대로 해요. 화학적 근거와 뇌, 신체상의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희망을 갖지 않겠나요?
희망을 토대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뇌에서 그 물질을 배출하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암, 에이즈, 다른 끔찍한 병들로부터 고통받는 환자의 경우엔 통증 정도를 낮추어요. 지금까지 통증은 물론 암까지 치유하는 희망에 대해 살펴봤어요. 희망에 화학적 근거와 뇌, 신체상의 결과가 있었죠. 여러분, 희망을 토대로 믿음을 갖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봅시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르죠. 마음이 죽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게 죽어요. 마음이 살아서 꿈틀거려야만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향상이 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자살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들 일컬어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기 잃으면서 건강을 해쳐서 보람없이 썩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송장은 벌레에게 먹혀버려요. 근데 살아있으면서도 근심에 먹혀버리는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해롭지 않은가요?